자, 미적 먼저 볼게요, 오늘은. 27번 잠깐 간단하게 리뷰 한 번만 해보자. 27번이 막 그렇게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라고는 생각은 안 해서. 그래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실수 x다 항등식이다 양변 미분해야지 뭐 그런 건 좀 미친 짓인 것 같고 적분을 시켰으니까 적분을 해야겠죠, 그지? 적분을 할 때 0부터 1까지가 주어졌단 말이야. 여기 fx가 그대로 주어졌어. 그리고 얘는 무슨 적분을 할 거라는 기대감? 치환 적분을 할 거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좌우변을 둘 다 0부터 1까지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0부터 1까지 이제 f 코사인 파이 x 더하기 3 사인 파이 x 얘를 이제 적분을 했을 때 이제 0부터 1까지 x 적분하면 2분의 1 되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요게 1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14분의 1이다 라는 거는 간단하게 알 수가 있고 요거 치환 적분할 때 뭐를 t로 치환해?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3을 만약 t로 치환하게 되면 마이너스 파이 사인 파이 t dx가 사인 x dx가 dt가 될 테니까 요거 계산하게 되면 뭐가 뜨니? 적분 계산하면 0 집어넣으면 4가 되고요 1 집어넣으면 2가 되지. 그러니까 4부터 2까지 일하는데 여기 이미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파이분의 1 한 다음에 2부터 4까지로 바꿔주고 ft dt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괜찮죠? 이렇게 바꿔주면은 결국 14분의 1 넘겨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몇이 떠? 14분의 7에서 14분의 1 빼니까 14분의 6이고 7분의 3이 뜨더라. 그러니까 파이까지 넘겨주면 얘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정리까지는 그래도 얻어낼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몇부터 몇까지 적분하는 거지? 0부터 4까지 적분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0부터 1까지의 값을 알아. 2부터 4까지의 값을 알아. 그러면 뭐만 해주면 돼? 1부터 2까지의 적분값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양변을 다시 1부터 2까지 한번 적분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얘가 2분의 3 이런 식으로 뜨겠지?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얘 값만 내가 알면 되는데 얘가 또 미지수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를 치환 적분하면 뭐가 떠요? 똑같이 A라고 2를 한번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더라도 2가 뜨고 2를 집어넣더라도 4가 뜨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된다? 2부터 4까지 마이너스 파이분의 1 그대로 집어넣고 fx dx가 되는데 얘 값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치? 그걸 이용해서 등등등 계산하면 얘 아는 값이고 그래서 얘를 구해준 다음 다 싹 다 더하면 답은 나온다. 뭐 이런 구조겠죠. 그래서 27번이라는 그 문제의 무게감 때문에 얘를 정말로 이렇게 계산량이 많게 문제를 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좀 꿀을 빨려다가 문제를 놓치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27번 문제의 계산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겠죠? 이제 계산량 끝판왕은 C불의 28번이죠. 이것만큼 계산량 많은 문제를 나는 본 적이 없었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 계산량을 어떻게든 좀 최대한 줄여보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문제는 좀 간단해. 어때? 결국 얘네가 두 군데에서 찢어져 있는데 얘네가 미분 가능하대. 어떤 얘기야? 대입 같다, 대입 같다. 미분에서 대입 같다, 대입 같다 하면 문제의 미지수가 안 와. 식이 몇 개가 세워져? 4개가 세워져. 근데 미지수도 몇 개야? A, B, C, K니까 14개, 미지수 4개 어떻게든 운영을 하면은 뭐 구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일이 한번 써볼게. F 인버스 A가 2분의 3A 더하기 C가 뜨고 여기다 B, B 집어넣으면 FB가 2분의 3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뜨더라. 그리고 미분 한번 해볼게. F 인버스 X 미분하면 어떻게 되더라? F 프라임 F 인버스 A분의 요게 2분의 3이 뜨는 거고요. F 프라임 B 요게 2분의 3이 떠야 된다. 뭐 이런 구조야. 여기서 요 4개식 중에 그나마 가장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식이 몇 번째지? 요 4번째 식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왜 그래?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f 프라임 x는 2의 x승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k가 또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2분의 3이 될 거냐라는 거야. 그때 b는 몇이야?
0이 뜨더라 라는 건 체크할 수 있겠죠. 저기다 0 집어넣으면 바로 2분의 3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B는 일단 0이 간단하게 떴어. 얘도 0인 거야. F0이 C인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좀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식이 뭐가 있지? 요게 그나마 좀 운용하기 쉬운 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 F 프라임 F 인버스 A가 몇이야? 3분의 2야. 근데 결국 얘도 어쨌든 상수값이잖아.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대체 3분의 2가 뜰까요? F 프라임 X 2의 X승 더하기 2분의 1 여기다 대체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얘가 3분의 2가 뜰까요? 계산해보면 여기 6분의 1이 떠서 X가 뭐가 돼? ln 6분의 1이 뜨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F 인버스 A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판단 쓰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조건은 A를 또 구할 수 있단 말이지. A를 어떻게 구해? F ln 6분의 1이 A가 되는 거잖아. 역함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 내가 여기다가 ln 6분의 1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A가 6분의 1 더하기 2분의 ln 6분의 1 더하기 K 이렇게 뜨더라. 그럼 A가 K에 대한 식으로 나왔고요. 사실 얘도 봐봐. F0이 뭐지? 1 더하기 K잖아, 그치? 그러니까 C도 사실 K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뭐 B는 0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거네요. 아직 안 써먹은 식이 뭐지? 요놈이지, 그치? 요놈은 또 뭐야? F 인버스 A가 지금 ln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ln 6분의 1 요게 이제 2A 플러스 C다. 요거 세 개씩을 어떻게든 뭐 주물러 주면 문제가 풀리겠죠. 그치? 어떻게 주물러? 사실 K라는 놈 없애기가 굉장히 쉽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K 없애준 다음 A와 C에 대한 식 하나 세우고, 여기서도 A와 C에 대한 식 하나 세우고,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계산 문제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돼? 괜찮아? 아니면 문제 구조상 이렇게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내가 식으로만 가지 않고 그래프로만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로만 가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긴 해요. 결국 식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fx가 무슨 함수야? 일단 증가함수겠지. 저거 역함수도 존재하고 그러면 1대1 되는데 얘는 어쨌든 증가함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fx가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지금까지 얻은 정보로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b가 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0, 자, 0 한번 넣어볼까? k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때 저 세 개로 찢어져 있는 저 y 중에서 x가 b보다 클 때는 이런 그래프로 지금 운용이 된다는 소리야, 맞지? 그런 다음에 얘 기울기가 몇이고요? 2분의 3이고요. 그지?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직선 얘를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봤어. 미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f 인버스 x를 다시 여기다 잡아줘야 돼. 얘가 여기서 끊겨야 돼. 근데 얘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대충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대체 어떤 점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a가 지금 f 인버스 a가 ln 6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 식이에요. 얘가 지금 a에 대해서 찢어져 있는 건데 그럼 여기가 a, ln 6분의 1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는 어떤 뭐 대칭 점이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ln 6분의 1, a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괜찮아?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식에서 결국 여기 있는 이 직선 y는 2분의 3x 더하기 c라는 놈이 어떤 점을 지난다? 얘랑 얘를 지난다 라고 해서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어떻게? k 플러스 1은 c가 뜨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ln 6분의 1이 2분의 3 a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뜨더라. 이렇게 된 거야. 어? 뭐야? 얘와 얘 식이 왜 이렇게 다르냐? ln 6분의 1이 2a 더하기 c라고? 그냥 내가 잘못 쓴 거구나. 2분의 3a죠. 미안. 잘못 쓴 거였어. 아니 내가 이렇게 얘는 열번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차라리 본다면 이런 느낌이었다 라고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단순 계산 문제였고
이런 계산지 구력도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거 확신은 들어야 돼. 어떤 거? 시작부터. 결국 식은 4개가 뜰 거고 그러다 보니 미지수도 4개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다면 어쨌든 노력하면 문제는 풀릴 것이다. 이거를 바탕으로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29번을 한번 볼게요. 29번. 첫 장에 같은 두 등비수열이래. 그냥 좋은 조건이죠. 이렇게 됐을 때 영이하는 상수 K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됐다. 얘는 지금 다 수렴값인 거잖아. 자, 물어보자. 분모 어디로 가야? 무한대로 가죠. 그럼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돼. 근데 얘가 4의 n승으로 무한대로 가는 건데 얘가 수렴하다 보니 얘도 결국 4의 n승을 갖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걔네가 지금 A의 n승의 공비가 4일 수도 있고 B 2n의 공비가 4일 수도 있어.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AN의 공비가 4라면 얘는 없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쉽지 않지. 왜냐면 얘의 공비가 동시에 4일 수도 있잖아. 그건 모르는 거잖아. 맞지? 일단 냅둘게. 근데 얘를 한번 봐봐. 어쨌든 AN의 공비가 4라면 얘도 4의 n승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럼 이의 n승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얘만 남은 거잖아. 근데 얘네 둘이 맞짱을 떴는데 또 0이 아닌 상수 K로 수렴을 한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은 BN의 전체 제곱의 공비도 몇일 것이다? 4일 것이다 라고 유추가 가능하겠지. 괜찮지? 게다가 B2n의 공비가 4다라는 순간이면 또 얘를 볼 필요는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얘를 봤을 때도 B2n의 공비가 4라면 BN 제곱의 공비도 어쨌든 똑같이 4로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AN의 공비도 똑같이 4가 유지가 돼야 돼. 그럼 어떻다는 거야 결국? 얘네는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결국 얘네의 공비는 기본적으로 4일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니네 멋대로 이렇게 해석하진 않았니? B에는 무조건 2를 공비로 가질 거야 라고 단정 지었겠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다 그렇게 그렇더라. 좋아요. 생각해보면 얘네 공비가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어. AN의 공비가 이제 초항은 몰라요. 공비가 4다. 그런 순간이랑 BN의 공비가 초항은 똑같은데 이제 그냥 2의 n-1승이다. 니네가 푼 대로 이렇게 한번 문제를 보자. 오케이? 만약 이렇게 문제를 풀면 저 새끼가 정말 3이 되기 위한 A의 값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때 얘가 어떻게 풀려? 4의 n승 플러스 1은 그대로 가요. 사실 1은 의미가 없는 값이지 더 이상. 그치? 위에 거를 한번 보면 2의 얘는 뭐가 돼? 2a 곱하기 4의 n-1승이 되고요. 빼기 얘는 b2n이니까 a 곱하기 2의 2n-1승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분모 분자에 둘 다 4의 n승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놈 n-1승이었어 원래. 걔를 4로 나누어 줄게요. 얘도 어때? 2분의 1을 나누어 줄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 0이 뜨더라. 3이 아니라. A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0이 뜨더라. 라고 해서 병원이가 시험 도중에 이거 문제 오류 아니에요? 문제 오류면 시간이 나왔겠냐? 그럴 리가 없죠. 그게 아니라 뭐였다? AN이 A 곱하기 4의 n-1 요건 동일한데 BN이 뭐였다?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승이었다. 요 순간이었다라는 거야. 알고 보니.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조건 저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여전히 4의 n승 플러스 1에서 1은 의미가 없고요. 2a 곱하기 4의 n-1승에서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2n-1승 얘를 계산을 할 때 계산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빼면 여전히 여기는 4로 나뉘어져. 근데 얘는 몇을 빼야 돼? 2분의 1을 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야 되죠? 얘를 지우면 얘가 플러스로 바뀐다 이 소리야. 얘 값이 결국 뭐가 돼? A가 되면서 그 새끼가 3이었다. 아, 초항은 3이었구나.
초항은 3이었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2랑 B2는 그냥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지? 이제 K만 구하면 돼. K는 어떻게 구해? 다시 집어넣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6 곱하기 4의 n-1승 2의 n승은 사실 볼 필요 없는 거고 bn의 전체 제곱 얘의 제곱은 9 곱하기 4의 n-1승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면 2분의 3이다. 이게 k였다. 이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A2까지 구해주면 A2는 12고요. B2까지 구해주면 마이너스 6이 뜨니까 얘랑 다 더해줘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온다. 됐죠? 줄게. 자, 대망의 30번인데요. fx가 몇 차 함수래? 3차래, 3차. fx가 3차래.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그러니까 뭐 무분가능 함수라는 소리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뭐가 떠올라? 2번. 이제는 그냥 정적분으로 정의를 하면서 2번 이것도 아니고 그냥 2번. 정적분으로 정의를 하면서 2번이죠. 뭘 쓸 수 있어? fg형은 0이고요. f'(gx) 곱하기 속립은 g'x는 뭐가 된다? f'(x) 더하기 sin x g'x. 이걸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걸 보고 니네가 떠오르는 생각은 자 g'x를 양변으로 나누자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짓거리 안 하잖아 니네 그지? g'x가 0이거나 또는 f'gx가 f'x 더하기 sin x입니다 까지 주어졌을 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첨예하게 갈리는데?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좀 닥쳐봐. 알겠으니까. 있다 손 들어봐. 넌 왜? 없다 손 들어봐.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자. 이 문제 한정에서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된다? 맞다 아니다. 그럼 맞다. 슬슬 뉘앙스를. 뉘앙스가 안 되면 말이 안 돼. 이 문제 한정에서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아니야 이중 함정일 수 있어. 여기서도 안 돼. 된다 손 들어봐. 그냥 언제든 되는 거야. 왜 드실게요? 사람 왜 된다 손 들어봐. 기울기가 같은 거지. 무슨 노래? 안 된다 손 들어봐. 어디서? 이 문제 한정으로도 안 되고요. 원래도 안 돼요.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자. 크랙 이지랄하지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잘 들어봐. 얘가 이렇게 되려고 성립을 하려면 f'x가 무슨 함수여야 되지? 1대1 대응 함수여야 해요. 그래야만 여기 안에 있는 놈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문제는 f'이 1대1 대응이니 fx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잖아. 그러면 f'x는 몇 차 함수고? 2차 함수고. 그러니까 어떤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마침 어떤 gx의 값이랑 x sin x랑 똑같아도 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똑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얘네 둘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폐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다행히도 얘는 어떤 이상한 굉장히 괴상한 함수가 아니라 다행히도 대칭적인 2차 함수라 보니까 어디까지는 그래도 유출을 할 수 있냐면 어떤 k라는 값을 기준으로 얘네는 당연히 대칭일 수밖에 없으니까 gx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
대칭적으로 얘랑 얘를 더했을 때 몇이 돼야 돼? 2K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그래도 만들 수 있다고. 까지 이해가 돼요? 괜찮아? 네,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여기까지 바라봤을 때 얻은 조건이 뭐냐면 G'X는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X가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X가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총 3개의 베리에이션을 본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또 줄을 쭉 읽어보니까 곡선 GX는 X축과 X는 6파이에서만 만난대. 이게 무슨 말일까? G 6파이는 0이고 이게 무슨 근? 유일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중근인지는 모르지. 그치?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럼 잘 봐. 어쨌든 여기는 x에다 6파이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한번 6파이를 집어넣어볼까? 돼? 안 돼? 안 돼요. 왜? 이걸 6파이일 때 이걸 만족할 수도 있거든. 반드시 이거다라고 보장은 안 되어 있는 거니까 함부로 여기다 6파이를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봐봐. G'X가 0이라는 소리는 뭐지? 상수함수라는 소리지. GX가 얘는 내가 잘 알고 있는 함수지. 근데 얘는 2K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분하면 K가 없어지긴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든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면 얘네도 한번 미분을 해볼게. 미분을 해보면 이거 지워도 되냐? 어떤 K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하고 있어봐. 알겠지? 여기서 내가 G'X라는 놈을 봤을 때 얘는 0일 수도 있고 얘 미분하면 뭐가 돼?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될 수도 있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될 수도 있어.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어. 그지? 근데 잘 봐봐. G'X가 0이면 그냥 GX는 상수함수라고 그랬어. 내가 얘 그래프 좀 정확하게 그려주고 싶거든? 얘의 도함수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도함수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 그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G'X가 이걸 따른다면 얘는 무조건 무슨 함수? 진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괜찮아? 그리고 얘도 그려볼게. 얘가 어떻게 그려져? 또 완전히 대칭적으로 그려지잖아. 그러면 만약에 G'X가 이걸 선택을 한다면 얘는 감수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때 GX의 값을 내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GX는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고 얘 그래프 한번 봐봐. 얘는 0,0을 무조건 지나지. 그때 얘가 증가할 텐데 시작점은 기울기가 1인 전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러다가 지금 봐봐. 얘가 기울기가 0을 찍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계속 증가하지. 그러면 얘의 넓이가 뭘 의미하지? 얘의 넓이가? 함수값의 차이를 의미하지. 사실 여기가 파인 건 알거든. 여기다 파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파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라는 소리는 얘가 이만큼 갔을 때 여기의 좌표가 몇 콤마면? 파이 콤마 여기 넓이도 파이니까 파이 콤마 파이가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은 여기가 어떻게 돼? 2파이 콤마 2파이 3파이 콤마 3파이. 뭔 말인지 알아? 여기가 지금 2파이잖아. 여기가 지금 2파이 콤마 2파이 여기가 3파이 콤마 3파이야. 그래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려줄게. 2파이 콤마 2파이 3파이 콤마 3파이 4파이 콤마 4파이 5파이 콤마 5파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됐죠? 그리고 내가 만약 얘를 그린다면 얘는 어떻게 그려져? 얘 0 집어넣어봐. 어떻게 되니? 0,2K 지나죠. 잘 들어봐. 자 여기 포인트야. 잘 들어봐. 왜 뭐가 문제야? 아니 넓이는 1 아니에요? 얘 넓이? 저 아예 달라지게 생각합니다. 제가 줄 올린 거야. 자 이게 1이고 내가 본 건 여기야. 들어 올렸잖아 누나. 오케이? 집중 안 하는 아니 근데 그러면 네 확인. 그 다음 요거 볼게요. 요거 얘는 지금 0, 몇을 지나? 0, 몇을 지나? 0, 몇을 지나? 0.
개소리야. 요거 임마 요거. 요것만 이 케이지라는 거잖아. 얘는 어때? 이번에도 여기 넓이는 뭐예요? 파이야. 그러니까 얘가 움직인다면 계속 파이 증가, 파이 감소, 파이 증가, 파이 감소 이렇게 갈 거라고. 근데 gx가 몇을 지난다고? 6파이, 0을 지나야 돼. 애초에 이 그림상 얘가 6파이, 0을 지날 수 있어 없어? 없지. 상수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6파이 근처에서 얘가 상수함수야. 그러면 얘가 유일근을 가지겠어? 안 가지겠지. 그럼 6파이가 유일근을 가지려면 그 그래프는 뭐여야 하나? 이 그래프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 그래프는 6파이, 0을 지나기는 하는데 얘가 지금 파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6파이, 0이라면 반대로 파이에서 여기가 몇일 거야? 6파이일 거야. 그러니까 얘가 6파이인 거고 K는 몇이다? 3파이였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어떤 정보까지 사실 유추할 수 있냐면 아까 여기 있는 x는 k가 뭐였어? fx의 도함수의 대칭축이잖아. 그럼 뭐까지 유추할 수 있냐면 fx의 변곡점이 어디다? 3파이다. 요것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오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만약에 그려준다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68,0이었지. 자, 얘들아 봐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어디서 만날 것 같아? 가운데 있는 3파이, 3파이에서 만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아? 4파이, 4파이 아니 4파이, 2파이 5파이, 파이 6파이, 0 해서 얘는 계속 감소하는 놈이고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가 0,6파이였다. 이게 gx 밑에 쪽의 그림이겠지. 따라오냐?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는 이 gx의 그래프를 특정을 할 때 아까 그랬지? 상수함수 혹은 이 그래프 혹은 이 그래프였어. 근데 그때 얘 그래프를 봤을 때 유일근이 여기서만 나와야 하니까 애초에 이쪽은 쭉 밑에 함수였을 거고 위로 올라오다가 상수함수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지? 여기서 상수함수 전환될 수 있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쭉 영원히 상수함수야.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함수를 갈아타.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왜? 6파이가 유일근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유일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될 거면 얘가 이렇게 상수함수든지 아니면 슉슉슉슉 해서 여기서 상수함수를 찍던지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상수함수를 찍던지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겠어? 슉슉슉슉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슉슉 내려와서 여기서 상수함수 이렇게 찍던지 경우가 총 몇 가지야? 3가지가 됩니다. 이해했어? 다시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다가 상수함수로 전환되는 게 그냥 이 새끼는 무시하고 슉슉 가다가 여기서 길이가 0이니까 여기서 쭉 영원히 상수함수. 요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슉슉슉슉 해서 여기서 영원히 상수함수. 여기까지. 그리고 슉슉슉슉슉슉 해서 여기서 영원히 상수함수. 생각해보니까 여기 위로 더 올라가도 되네. 슉슉 해서 여기서도 이게 상수함수. 뭐 되기는 하네요. 생각이 짧았네. 죄송합니다. 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네. 아니 왜? 왜 빨리 얘기해봐. 경원이가 얘기해봐. 뭐라 그랬어? 나도 듣긴 했어. 뭐라 그랬는데? 진짜 맞다. 생각이 확실히 짧았다. 오늘 마지막 수업이잖아. 마지막이었어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잖아. 좋게 마무리하자. 슬프다. 뭐 미적에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대체 이 그래프들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중에 어떤 그래프일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 안 본 조건이 이것들이거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봐봐. 갑자기 이거 존나 더러운 조건이 하나가 나와 있어. 근데 봐봐. F5파이가
10파이 세제곱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거든. 얘를 봐봐. G 3파이가 만약에 이 새끼가 정확히 3파이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F 5파이의 값이 두 개로 튀어버리죠. 그러니까 G 3파이의 값은 일단 3파이일 수가 절대로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그래프의 베리에이션을 잡을 때 만약에 이전까지 얘가 포함을 해버리면 어때? G3파이가 3파이니까 저 조건에 안 맞죠.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어떻게밖에 안 그려진다? 여기서 상수함수를 영원히 찍는 이 경우의 수밖에 안 생긴다라는 거야. 그 외의 경우는 다 어떠니까? 3파이, 3파이를 항상 지나야 하니까. 그래서 gx의 그래프를 좀 특정을 짓자면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그러면? 5파이 콤마 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생긴 놈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럼 G3파이는 뭐가 돼? 파이가.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은 F 7파이가 3파이 제곱이었다 라는 것까지 유출을 할 수 있겠네요. 따라오십니까? 됐어요? 그러면 지금 fx 입장에서 봐봐. fx는 미지수가 몇 개지? 3차 함수니까 그냥 단순한 3차 함수니까 4개지. 그럼 내가 10을 정말로 4개를 끌어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fx의 변곡점이 x가 3파이예요 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f5파이가 10파이 세제곱이라는 거 하나, 또 f7파이가 3파이 제곱이라는 거 하나, 하나만 더 얻으면 되는데 f파이가 0? 왜? 진짜 맨 처음 태초로 돌아가서 fg0이 0인데 g0이 몇이에요? 파이잖아. 그래서 f파이가 0이었다. 요거 4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fx10 잡아준 다음 얘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어떻게 잡아줄까? 변곡점. 그래, 변곡점이라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해볼까? fx가 어떻게 생겼어? 어쨌든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변곡점이 뭐예요? x가 3파이예요. 근데 잘 봐봐. 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 얘네가 전부 다 어때? 등차 수열을 이루지. 그러면 3파이 기준으로 5파이랑 파이는, 그러니까 3파이, 5파이, 파이는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칭적인 관계를 이룰 거 아니야. 대충 여기가 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5파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가 파이 콤마 0이 뜨고 얘가 5파이 콤마 10파이 세제곱이 뜬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7파이는 어때? 어? 7파이가 3파이 제곱이라고? 아, 세제곱이라고? 하영아, 이게 가능한 건? 반대. 어떻게? 제곱차의 계수가 사실 음수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내가 여기가 3파이 콤마 뭐시기? 몰라. 근데 여기가 파이 콤마 0이고요. 여기가 5파이 콤마 10파이 세제곱이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변곡점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으면 얘는 중점일 거 아니야. 이거 뭐야? 5파이 세제곱이겠죠. 요거까지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가 대충 7파이 콤마 3파이 세제곱입니다. 그럼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 조금만 더 깔끔하게 잡아준다면 어떻게 잡아줄 수 있겠어? 굳이 잡아주자면 차함수 어떻게? fx라는 놈은 어떤 직선을 뺐을 때, 요 직선을 뺐을 때, 요 직선은 어때요? 기울기가 4파이분의 10파이 세제곱이지. 그러면 2분의 5파이 제곱을 기울기로 가지면서 파이 콤마 0을 지나는 놈이니까 이
이렇게 잡아주고 그놈이 뭐다? 이 차함수 기준으로는 얘가 뭐야? 최고차항에서 모르죠? 모르긴 하는데 얘가 x마 파이, x마 3파이, x마 5파이를 지나는 놈입니다 라고 해주면 사실상 유지수는 하나밖에 없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뭐 답은 나오겠죠. 하여간 뭐 조금 오바스러운 문제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워. 됐죠? 여기까지 하고요. 수능 잘 보고 복습 한번 더 하자. 제가 그 S단이야. 필기다 애 필기. 미친 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수능 잘 보면 자랑하러 연락해도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성적 보내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잘 봤을 때 자랑은 하시라고. 알겠지? 그리고 대학 합격하면 제발 연락 좀 줘요. 이거 써야 돼. 그건 아니고 나도 내가 항상 수업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뭐야? 보람이 없는 직업이다. 아무리 가르쳐봤자 이 새끼들 씨발 말귀를 못 알아쳐먹는다 이랬잖아. 나 3년 동안 그래도 니네 열심히 가르쳤는데 보람이라도 좀 느끼자. 알겠지? 좋은 대학 가면 술 사주시면 안 돼요. 좋은 대학 안 가도 술은 연락하면 사줄게요. 오. 몰라 나 화려한 거. 야, 1회 술 사주는 기회 1회. 아. 그다음부터 뿜바이. 운반. 그다음부터 뿜바이. 3대2. 아니 씨발 내가 마르지 않는 지갑은 아니잖아. 말간 그렇습니다. 아는 않는 지금. 고생했고 연락해 알겠지? 고생했어. 연봉 5억밖에 안 돼. 35억. 뭔 연봉 5억이야 미친놈아. 잠깐 변호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가 파토 30번 진짜 문제 오래요. 제가 이거 해설하는 동안 29번 3분만 해주고 진짜 30번 4번 풀어봤는데 4번 다 답이 아니에요. 너가 오류야. 전 오류가 없어요. 너가 오류야. 난 뭐 예원한테 제거할게. 26, 27은 괜찮지? 오히려 26에서 내가 그러니까 3,A를 지난다는 사실을 가볍게 망각해버려갖고 주제를 조금 헤맸던 것 같은데. 존나 가면 돼요. 28번 한번 볼게요. 28번. 30번 진짜 오류야. 28번을 보면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요거를 따르는데 지금 얘네가 시그마 값이 완전히 똑같거든? 그러면 얘네는 평균만 좀 다르지 사실 그래프의 모양, 볼록성까지 완벽히 똑같은 상황이지 맞지? 오케이? 그럼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x에 대한 방정식 요거랑 요거를 보세요. 요거 fx라는 함수와 상수함수, gx라는 함수와 상수함수 얘를 봤을 때 근이 지금 몇 개가 나온대? 4개가 나온대. 그러니까 F1은 어디서 생길 수밖에 없어? 여기 가운데에 생길 수밖에 없어. 실근이 4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치? 그렇게 됐을 때 1의 위치를 좀 잡아주고 싶은데 fx랑 f1 얘를 비교를 했을 때 결국 얘가 1이 지나야 되기는 하는데 크기도 어때? 1이 가장 작지. 내가 만약 얘를 fx로 잡으면 여기는 뭘로 확정? 1로 확정이고 그치? 그럼 이렇게 놨을 때 알파랑 베타랑 13의 위치는 대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에서 일단 경우의 수는 되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여기가 알파일 수도 있고 베타일 수도 있고 13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은 이미 결정이 난 거니까.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3개를 한번 다 해보자. 만약에 여기가 알파야. 괜찮니? 네. 안 괜찮아. 왜? 어떤 일이 벌어져?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값이 안 맞거든요. 뭐 어떤 값이 안 난다? 그 숫자가 반대로. 요걸 보니까 2분의 1 플러스 a는 뭐야? 2분의 1 플러스 a면 여기 정 가운데지.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당연히 0.5지 0.691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알파는 안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만약에 베타라고 생각을 해볼까? 베타는 어때? 괜찮아요. 뭐 안 될 건 없어 보여요. 13은? 조금 힘들어요. 13은 왜 힘들어? 얘 그래프가 완벽히 똑같은 놈이라 그랬잖아. 근데 1과 13의 거리는 몇이야? 12지. 근데 얘의 거리도 12여야 돼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베타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는 알파고 여기는 13이다. 이렇게 좀 결정이 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럼 다음 저 나조건을 보니까 뭐야? 요게 정확히 0.5래요. 그 말은
여기가 2분의 19라는 소리인데 2분의 19는 조금 이쁘게 써주면 9.5지. 여기 몇 칸이야? 몇 간격 차이가 나? 3.5? 그럼 여기도 3.5만큼 차이가 날 테니 6이겠네요. 3.5를 빼면.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때? 어차피 얘네 간격 완전히 똑같은 놈이잖아, 맞지? 그러면 1이 6이 됐다 보니까 얘는 사실 평행이동을 5만큼 한 놈이고 13에서 5 빠지면 8이 되는 거고 9.5에서 5 빠지면 4.5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얘네들의 위치는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뭐야? y가 2분의 1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 베타가 지금 8이거든. 그러면 2분의 9는 4.5잖아. y가 4.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근데 그러려면 시그마 값을 구해야 되는데 시그마 값을 내가 아직 모르잖아.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이 있나? 겹치는 공간에 살아서 겹치는 공간을 찾는다.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이 있냐고 물어봤잖아. 그게 그건 아니에요. 이걸 아직 안 써먹었죠. 정확히 0.691이다. 이걸 아직 안 써먹은 거지. 그러면 그거를 써먹으려면 2분의 1 플러스 알파? 알파가 뭐야? 6이잖아? 그러면 2분의 7은 3.5고요. 여기가 3.5가 된다 이제. 그러면 3.5부터 4.5까지 얘의 넓이가 0.191이라는 소리인데 그거에 대응되는 칸수가 0.5칸이지. 실제 거리가 1일 때 0.5칸이니까 시그마는 몇이야? 2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가 2일 텐데 얘는 간격이 어떻게 되니? 5만큼 실제로 차이가 나니까 2.5칸일 거고 그 새끼의 넓이는 0.494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0.006 됐나요? 다음 29번을 한번 보자. 29번에서 쓰이는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아이디어냐면 바로 얘네가 부분집합 관계라는 소리예요. 일단 당연히 합성함수 문제니까 이것부터 잡고 들어가는 건 맞잖아. 그렇지 않니? 자, 이 문제 그냥 싸우리다 무시하고 내가 예를 들어 그냥 요 치역의 원소가 이렇게 세 개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합성함수의 원소가 뭐 3이랑 4래.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잘 들어봐. 여기가 F고 여기가 F예요. 얘의 치역이 1, 2, 3으로만 끝난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야? 1, 2, 3, 4, 5가 전부 다 어디로 간다는 소리야? 1 아니면 2 아니면 3으로 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1, 2, 3만 놓고 봤을 때도 얘가 다 1, 2, 3으로 갔을 텐데 얘도 그러면 1, 2, 3으로 갔겠지. 그러니까 4로 갈 수는 없는 거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 집합이 완벽히 똑같냐? 그건 아니야. 왜?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이렇게 갈 테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는 이런 식으로 좀 모자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라고. 요게 아이디어의 핵심이야. 알겠어? 그러면 나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 생각을 했냐면 얘네가 서로 부분집합 관계니까 지금 나 조건을 읽어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모든 원소가 무슨 수? 홀수라는 소리야. 근데 그러면 결국 내가 여기서 고르는 치역의 원소 3개는 반드시 홀수는 적어도 하나는 포함을 해야겠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케이스를 나눌 때 첫 번째 F의 치역을 봤을 때 홀수가 애초에 3개로 다 뽑아버리면 문제가 존나 간단해져. 왜? 뒤에 걸 사실 볼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나나? 홀수 2개, 짝수 하나.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홀수 하나, 짝수 2개. 이렇게 한번 케이스를 나눠보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자. 얘는 그냥 1, 4, 5만 고르면 끝나.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짓거리는 뭐지? 얘가 뭐든 사실 이제 상관없어요. 1, 4, 5가 1, 4, 5가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 상관없이 얘네는 어쨌든 무조건 홀수로 갈 거야. 결국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게 하는
그 배열이 어떻게 될 거냐를 챙겨줘야겠지. 어떻게 계산해? 1, 2, 3, 4, 5가 결국 1, 3, 5로만 가야 돼. 경우의 수 총 몇 가지야? 3의 5수.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근데 문제는 치역의 원소 개수가 정확히 3개로 결정이 돼야 되니까 어느 하나 선택받지 못한 놈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떤 경우를 빼줘? 그2 개만. 그지? 2개만 가는 경우. 자, 1, 3으로 가는 경우. 어? 1, 3으로 전부 다 몰리는 경우, 1, 5로 몰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3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게 총 3가지나 있겠죠. 이거를 빼주면 끝나냐? 왜? 두 번씩 가요. 뭐가 두 번씩 가죠? 이잖아. 그러면 혼자 가는 놈, 한 놈으로 몰빵되는 놈은 몇 개를 더해줘야 돼? 3개. 그런데 3개. 3개라. 아니 저렇게 안 풀어. 아니 그거 지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야. 상상력을 늘려보자. 3개 맞지? 3개. 왜 그런 거지? 3개로 갈 수. 지금 얘는 하나로 몰빵되는 경우를 지금 계산을 해주는 거잖아. 봐봐. 3의 5승으로 계산할 때도 사실 올 1로 몰리는 경우, 올 3으로 몰리는 경우, 올 5로 몰리는 경우가 각각 한 번씩 생길 거야. 근데 이 경우는 어때? 내가 1, 3으로 몬다고 하더라도 올 1, 올 3이 나올 거고 얘도 올 3, 올 5가 나올 거고 올 1, 올 5가 나올 거라고. 여기서 사실 올 1, 올 3, 올 5를 다 몇 번씩 빼줘? 2번씩 빼줄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얘를 채워주려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해서 총 3개를 더해줘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알겠지? 그래서 1번 가지수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 2, 4, 3 빼기 96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보면 150 이렇게 나와. 됐지?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볼게. 두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F의 치역이 뭐? 홀수 2개, 짝수 1개인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 보면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잡았을 때 일단 치역 잡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되냐? 뭐부터 일단 들어가? 5C2 맞지? 어? 3C죠 미친 소리. 홀수 중에서 2개 잡는 거 그리고 짝수 중에서 하나 잡는 거 이걸로 일단 스타트를 찍겠지 그치? 그래서 뽑은 게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생각을 해봐. 가장 간단하게 그치? 근데 그러면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요 FF의 치역을 봤을 때 얘는 뭐가 절대로 뽑히면 안 돼? 2가 절대로 뽑히면 안 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1, 2, 3이 가는 놈들 중에서는 2가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계획을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그건 몇 가지? 2가 가는 거예요. 2로 안 가는 경우 얘네들을 가지치기를 했을 때 2로 안 가는 경우 총 몇 가지야? 2의 세제곱이니까 8가지 있지. 근데 그 8가지가 전부 다 사건의 대칭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이게 조금 어려운 파트인데 잘 들어봐. 이 2의 상승 8가지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F1, F2, F3의 원소의 개수가 그냥 1로 몰리는 경우 그러니까 올 1로 몰리는 경우 그리고 F1, F2, F3 얘네가 전부 다 어디로 몰리는 경우? 3으로 몰리는 경우 그리고 F1, F2, F3 얘네가 전부 다 어디로 몰리는 경우? 1, 3으로 고루 분포가 되는 경우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얘네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니? 이 8가지가 한 개, 한 개, 6개로 나뉘어질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건의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그냥 8개로 몰아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 얘네가 전부 다 1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 소리는 얘네도 다 1로 간다는 소리야. 근데 치역은 지금 2, 3으로 고정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4, 5 입장에서 어때?
2, 3으로만 반드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의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이겠죠. 두 가지.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 바꿔서 가는 경우 두 가지. 같은 경우겠죠. 얘네는 사건의 대칭성이 있겠지.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니? 두개 맞춰.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4, 5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4, 5 입장에서 얘네는 1, 2, 3 중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2로 가야 돼. 근데 이 경우가 너무 많지 않냐? 얘네가 둘 다 2로 갈 수도 있다. 근데 한 놈만 2로 가고 한 놈은 1을 아니면 3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이걸 어떻게 생각해? 가보내고 1, 3으로만 가는 거.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돼? 2의 3승. 2의 3승? 되지? 얘 몇 가지로 갈 수 있어? 3의 제곱. 그지? 3의 제곱이죠. 얘네가 세 가지 다 갈 수 있는데 어떤 경우를 빼주자? 아무도 2로 가지 않는 경우를 빼주자. 그 말은 1, 3으로만 간다는 소리니까 2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의 경우에는 머리는 못 썼어. 어떻게 돼? 30까지가 돼. 그 말은 얘네를 8로 묶는 게 아니라 얘네를 1, 1, 6으로 쪼개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34가 되면서 여기다 34를 계산하면 되니까 6 곱하기 34가 뭐가 돼? 204. 아직 끝난 게 아니지? 뭐 더해줘야 돼? 벌써 한 개. 세 번째 f의 치역이 홀수 1개, 짝수 2개인 경우. 그러면 1, 2, 3, 4, 5 1, 2, 3, 4 1, 2, 3, 4 얘는 그나마 쉽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홀수 1개를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고요 짝수는 2개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2개를 고르면 예를 들어 이런 조합이 생긴다는 소리야, 맞지?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치역, 이 합성함수의 치역은 뭐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는 사실 걸러줘야 되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얘네는 갈 거면 일로 다 무조건 몰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몰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결정해줘야 되는 건 3과 5밖에 안 돼. 3과 5는 2랑 4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겠죠. 그래서 6팩토리라서 얘는 몇 가지? 6가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얘 더해주면은 360. 됐죠? 하고 답지를 보니까 답지는 다르게 풀었더라고. 답지는 어떻게 풀었냐면 오히려 이제 이 부분집합이다라는 거는 일단 써먹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야. 그럼 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거나 2개거나 1개인 거밖에 없지. 어쨌든 개수로 안 나오더라고. 홀수 짝수로 안 나오고. 답지는 그렇게 했더라고. 너 이렇게 했어? 그게 장비다. 영원히 북한 척하라고. 마지막 30번 봅시다. 문제 상황은 다들 이해를 했지?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그냥 모든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그냥 다 체크를 한번 해보거든. 일단 요 경우랑 요 경우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지는데 확인한 두 수가 서로 같은 경우가 사실 뭐밖에 없어? 그렇지? 3, 4하고 검게 먼저구나. 검3, 흰3 그리고 검4, 흰4 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근데 이 경우는 그럼 몇 점이야? 3의 약수가 2개니까 2점이야. 얘는 3점이야. 그럼 나머지 케이스들은 전부 다 그냥 검은 공에 적힌 수를 점수로 받는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검은 걸 1을 뽑았어. 그럼 흰 거는 3부터 6까지 뭘 뽑든 얘는 1점인 거야. 검 2개를 뽑았어. 그럼 흰은 얘도 3부터 6까지 뭐를 뽑든 간에 2점인 거야. 검 3을 뽑았어. 그럼 얘는 이제 주의해야 되죠? 흰 3을 뽑으면 2점이지만 흰 거를 4부터 6까지 뽑았을 경우 얘는 3점이 뜬다. 그리고 검은 거 4를 뽑았으면 흰 거는
4를 제외한 3, 5, 6을 뽑았을 때 4점이 뜬다. 요 소리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러면 총 얘네들의 정보를 취합을 해보면 1점을 얻는 확률과 왜 확률을 구해? 지금 조건부 확률 문제잖아. 그러니까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는 총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니? 16가지지. 그럼 16분의 1로 시작을 할 텐데 1점을 얻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지. 그럼 4개. 2점은 16분의 2점 얻는 경우 요거 4가지 플러스 요거 1가지도 있으니까 5가지. 3점은요? 16분의 요거 1가지와 요거 3가지가 있으니까 4. 그리고 4점을 얻는 경우는 어떻게 되지? 16분의 3이겠지.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끝났네.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내가 다 구해봤어. 근데 잘 생각해봐. 어차피 나는 이 시행을 3번 반복한 후 얻은 점수가 8일 때의 경우 PA 그 중에서 3번의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잘 들어봐. 어쨌든 결국 시행은 3번 하는 거지. 얘 분모 뭐겠어? 16의 세제곱이겠죠. 얘도 16의 세제곱일 거야. 근데 그러면 내가 굳이 확률 계산을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거야. 그냥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16을 그냥 무시해버려. 그랬더니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분 문제를 풀게. 알겠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3번 반복하는 얻은 점수가 8이래. 얘들아 1점, 2점, 3점, 4점을 총 합쳐서 3번씩 진행을 할 때 8점을 얻는 경우가 뭐가 있어? 이 경우가 있겠지. 1 더하기 3 더하기 4. 그리고 또 2 더하기 3 더하기 3이 있을 거고 2 더하기 4가 있을 거야. 나열을 좀 해주자. 2 더하기 4.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을 거야. 맞지? 이때의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 확률을 경우의 수. 1이 뜨는 것이 몇 가지? 4가지야. 1점이 뜨는 경우. 나 지금 뭐 구하는 거냐면 요거 구하는 거야. 8일 때 전체 경우의 수. 분모에 넣어. 4 곱하기 3이 뜨는 경우는 또 4가지야. 근데 4가 뜨는 경우가 3가지죠. 문제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 그럼 얘가 3팩토리얼 이렇게 나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거지 같지만 288이 뜯어본다. 됐어? 같은 논리로도 쭉 계산을 해줄게. 2는 5번 나올 수 있고요. 3은 4번 나오고 3은 4번 나오는데 문제는 얘네 배열할 때 3점이 똑같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주면 경우의 수가 225가 나와요. 뭐야? 바뀌었네? 3점 문제 풀 때 2, 3, 3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2, 2, 4를 먼저 했어. 240이네요. 얘는 5 곱하기 4가 이제 3가지. 그래서 300 나누기 200 똑같이 들어가니까 얘가 225가 뜨더라. 풀모업체 여기까지. 그러면 전체 분모에 들어갈 거는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치? 자, 이제 해당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 3번의 시행에서 확인한 수 중 4가 있었을 확률은 요거를 구하자. 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4점이 있었을 확률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했냐? 아 그렇구나. 아주 진짜 이게 하려고. 그래서 그냥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요거 더하기 요거 했어? 아니 근데 가운데가 아닌데 4점 아니에요. 전 똑바로 쓴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가운데도 4가 나올 확률이니까 그 가운데도 되는 거 아니에요? 3, 3 중에 네. 자, 요거를 잘 들어봐. 그럼 진짜 미친놈. 4가 있었다. 4가 있었다. 잘 들어봐. 1점을 얻을 놈들 중에서는 1점을 얻는 경우의 수는 지금 요거밖에 없지. 여기에서 4가 있었을 경우가 있냐? 4라는 숫자가 있을 경우가 있어? 있어요. 2점은? 있어요. 이 경우는? 있어. 이 경우는? 없죠. 3점은? 이 경우는? 있긴 해. 중간에 하나. 얘도? 당연히 되는 거야. 4점은? 왜요? 아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점, 2점, 3점, 4점에도 다 4가 들어갈 확률이 존재해. 경우가 존재해.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짓거리가 되는 거냐면
잘 들어봐. 사실 4점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숫자 4가 고정되어 있어. 그지 않아? 근데 그러면 잘 들어봐. 얘는 무조건 4가 있어요. 무조건 4가 있어. 얘네는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냐? 얘는 어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이 8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만.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그냥 괜찮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이 문제를 6번으로 푸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4가 있을 확률이 너무 높다 이거야. 4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문제를 풀 때 4가 없었을 확률을 구한 다음 1에서 빼주자. 그게 나을 거야. 그러면 4가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1점 중에서는 4가 없는 경우가 언제니? 1점 중에서는 4가 없으려면 흰 거에서 3, 5, 6을 뽑으면 되지. 얘는 3가지야. 얘는 몇 가지야? 2점 중에서는 여기서 3가지 나오죠? 여기서 1가지 나오죠? 총 몇 가지? 4가지다. 얘는 3점에서는 얘는 안 되고 얘는 또 하나 더 빠지니까 얘는 2가지. 4점에서는 4가 없을 수가 있나? 없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여기서 을 계산해서 1에서 빼겠다. 근데 얘가 없을 확률이 0이에요. 계산해줄 필요 없어. 같은 논리로 얘도 계산해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만 계산하면 돼? 요 놈만 계산하면 돼. 그럼 얘의 경우 수는 총 몇 가지야? 2가 나올 때 4가 없을 확률은 4가지야. 3은 2가지야. 3은 2가지야. 문제는 또 얘네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거까지 계산을 해주면 얘가 48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계산할 값은 1에서 288 더하기 240 225 한 다음에 그냥 뭐만 빼주면 돼? 48만 빼주면 되는 거야. 이게 정답. 숫자가 너무 크던데? 그래서 보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약분 안 하고서는 막 1000이 넘어가. 씨발 이상한데? 보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져. 해서 계산하니까 답이 251분의 얘가 문제였어. 여지밥 생각보다 16 빠지니까 235 이렇게 돼서 정답이 비밀번호 486이더라.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와, 그런데 또 질문할 거 있냐? 인정.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패배는 인정이. 고생했다. 수고 잘 봐라.